몇 쪽이야 이거? 220쪽에 분류, 하여튼 발문의 물음에 분류하라는 용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 제시문에 분류하라는, 분류, 비교, 분석은 말 안 해도 굳이 명기 안 돼 있어도 필수적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데 분류하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 뭐야? 개념을 둘로 지문을 나눠서 그 관점에 해당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밝혀내라는 얘기야. 이거 못하면 떨어지는 거야. 제시문을 분류한 후에 요약을 하라, 설명하라, 비교하라, 제시하라, 비판하라, 이런 논지들을 그대로 이어지는 걸 쓸 수가 없어. 성균관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나오지. 제시문 1에서 6은 노동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는데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을 하래. 그럼 노동을 뭐 긍정적으로 본다 또는 부정적으로 본다. 노동은 뭐다. 뭐 이런 개념을 못하면은 제시문을 분류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또는 적절한 용어로 밝히지 못하면은 뭐라고 봐. 첫째는 그래 독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두 번째는 분류가 잘못돼 있으면 이어지는 논제들을 답을 못하지, 그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그런 거야. 그래서 성대, 경희대, 시립대 이런 데들이 막 나오는 거야. 개념, 여기 분류의 기본 원칙은 뭐야?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살펴서 차이를 명확히 설정하는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고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지. 분석을 하라는 것도, 분석을 말하는 것 쪽에서 들어가는 거잖아. 응? 이거 역시 마찬가지야. 개념과 개념의 범주를 잘 형성을 하라는 얘기지, 그지? 적용하라, 이런, 뭐, 적용하라, 논하라, 뭐, 이런 것들을, 모호한 것들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 아무튼 적용하라고 나오면은 뭐야? 그때로 뒤에가 적용, 비교, 설명, 비판, 평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적용, 기준에 대한 해당하는 지문이 있겠고, 적용하는 대상이 있겠고, 그 핵심 논지들을 살펴서 관계를 파악하는 거지.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고,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가나다 분류하라는 지문이 이렇게 지시어가 그 지문 안에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문 내용이 그 어느 일부는 어렵거나, 두 번째는 논점으로, 관점으로 개념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벌써 봐봐. 그냥 답만 이렇게 썼어. 제시문들은 인식론적 관점에서, 인식론 나오면 어렵지 일단은. 그러면서 절대주의 관점, 상대주의 관점. 그 안에 보면은 절대주의, 상대주의 이런 말들이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논술은 지문이 여기서 보면 가나다라 마 있다 있잖아. 어느 한 지문에는 이 단어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그걸 따라서 거기 만약에 예를 들어 절대주의라는 말이 써 있다 그러면은 아, 절대와 상대를 묻는 거구나. 그 시점에, 그 관점에 따라서 제시문을 들여다보고 또 그렇게 해서 핵심 논지를 파악하고 이래야 돼. 되게 어렵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분류를 잘하고 이 개념만 잘 적어도 이런 것들은, 그러고서 대부분 요약하라는 거야. 그냥 다 만점 받는 거야. 비교하나가 제일 어렵지, 그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봐봐. 대상별 비교와 기준별 비교가 있다는데 그건 다 차치하고 딱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 머릿속에 꽉 박아다. 지문 가에서 언급된 항목과 지문 나에서 언급된 항목은 대등한 자격을 지녀한다. 그러니까 범주가 대등해야 된다. 공정해야 돼. 아까 절대주의 하면 상대주의 이렇게 가야 돼. 딴 거예요.
또 지문 가에서 언급된 항목은 반드시 지문 나에서도 언급돼야 돼. 층위가 동등해야 돼. 층위가. 알겠지? 범주가 공정하고 층위가 동등해야 되고. 아까 사과배 얘기하면서 얘기했지. 과일. 그 다음에 서술 순서도 속성의 배열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 그치? 사과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배를 비교하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사과 배가 있고 지문 가 사과, 지문 나 사과, 지문 뭐 나 사과 뭐 이렇게 사과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막 섞여버리는 애들이 있어. 그럼 안 되지, 그지? 일사불란해야 되지. 그리고 글의 기술 내용 면에서도 이 양적 지적 수준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한마디로 이걸 다 얘기를 하면 뭐야? 병치 문장이 되는 거지. 한번 보여줄까? 이거 봐봐. 경희대도 문제가 세련돼. 소통에 대해서 일단 논의체 본질에 대해서 가는 일을 개별의식작용으로 보는데 나는 이를 사회화의 산물로 의식한다. 그리고 논지들. 또 요건에 있어서 가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열린 자세를 강조하고 나는 사회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호작용에 중요한데 이 결론 부분을 나중에 답안을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밑줄을 긋고 이거를 일치시키는 작업, 정리하는 작업을 꼭 가져야 돼. 굉장히 중요해. 대부분이 답안 작성할 그 평가자들은 얘를 중심으로 하고 뒤에 건 잘 안 봐. 응? 그러니까 형식의 틀이 잘 맞아 들어가야 돼. 또 하나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세부 논점으로 들어가잖아. 그지? 되게 어려워.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 이때 꼭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씩 유추하면서 채워봐. 이거 되게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걸 어떻게 다 비교해? 그러니까 묶어 갈 수도 있지. 그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빈칸 채우기 식으로 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 결론이 이거 봐봐. 사회적 고통에 대해서 원인을 넣고선 진화론적 관점, 정치적 관점, 심리적 관점, 구조적 관점. 이걸 막 그냥 뭐 원인 뭐 이런 걸 설정을 하지 말고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을 보란 말이야. 핵심 동인 또는 발현 양상에 있어서 가다는 개인적 인연에서 나아라는 사회적 영향력이 해소 방안에 있어서 각각 이렇게 이걸 자꾸 비교표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봐. 비교표를 만들면서 얘를 자꾸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그죠? 압축을 하고. 꼭 읽어보고. 이게 되게 중요해.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 의식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 거라고. 비교 기준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 범주를 같이 하고 기준은 하나를 적용해야 되고 동등하고 공정하고 일관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응? 그래서 연세대 걸 보면은 한번 예시가 어디 있을 텐데 봐봐. 되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이게 되게 재밌었어.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제어가 있었고 막 그림도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막 뭐 이랬던 거야. 이거는 다양한 나중에 공부할 때인데 다양한 예시 답안이 있어. 합격생들 꽤 많았어 그때. 막 수능 만점 맞은 애도 있었고 그때. 그때가 내가 가르칠 때 좀 피크였는데 매화 나오고 부석사 나오고 여성의 아름다움 궁중 여성 뭐 나오고 막 있었어. 근데 이게 누가 썼냐 얘는 합격한 학생이 왜 이렇게 썼어. 다 읽어. 인위성 개입 여부에서 그게 서술로 해도 돼 이렇게. 가능 철저히 거부하고 나는 그렇지 않고 뭐 이러면서 역설을 보고 그 다음에 인위성 개입을 뭐 인정하지만 진정성 여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서술로 돼.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지. 근데 얘를 할 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글이 나왔는데 글을 읽어서 이런 논의점을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그치? 이걸 다 했더니 아름다움에 대한 이건 선생님이 만든 거죠. 인위성 개입 여부에 따라 거부 수용 진정성에 따라서 계산된 인위성 조화를 중시 이렇게 썼어.
이 정도만 써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합격을 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민족에 대해서 되게 어려웠어. 이것도 공부를 하는. 의미, 성격, 역할, 논의점을 이런 거는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그 안에 직접적인 명기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의지라는 말 나오고 뭐 어쩌고 상상이란 말 나오고 그러면은 혈연이란 말이 나오고 의지란 말이 나오고 상상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논의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지문대 기호는 영속적이다, 배타적이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어떤 거는 비용속적이라고 나오고 어떤 거는 주권적이라고 공동체적이라고 막 나와. 민족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또 그 안에 보니까 혈통을 되게 중시하는 게 있고 의지 결합체라고 얘기하고 언어적인 결합체라고 얘기해. 민족 개념을 끌어내는 핵심 동인이라고 논의점을 정해야 되겠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잘 봐. 여러분들이 이런 비교표를 나오면 어디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세부 논점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맞는 얘기지. 거기에 따라서 비교를 해야 돼. 그런데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야. 이 논의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성격 뭐 어쩌고 먼저 얘부터 딱 지가 설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막 갖다 맞춘단 말이야. 거꾸로 된 거지, 그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해석을 안 한 상태에서 지 머릿속에서 무슨 주체 의미 결과 이러면서 거기다 막 갖다 붙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맞아 들어가지. 비교표를 만들더라도 이 비교표를 만들 키워드들을 가지고 쭉쭉쭉 빈칸 채워넣듯이 해봐. 그러면 다른 것도 유출이 돼. 일단은 넣을 수 있는 것만. 의지, 상상 이런 말로. 이게 뭐지? 그거 막 설명. 의지, 상상. 민족 개념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얘를 해석이 있어야 돼. 얘를 본 다음에 이 논의점의 개념을 설정해야 되지. 논의점을 지가 자기적으로 이거부터 설정하고 막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게 핵심이야. 설명하라는 명기가 나오면은 되게 주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 설명하라는 지시어는 정의하라, 비교하라, 해설하라, 분류하라, 분석하라 다 하다 보니 논증하라까지 다 설명의 진술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논술은 설명하라는 잘 들어. 설명하라는 지시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란 말이야. 많은 학생은 단순 제시문을 따다가 설명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설명하라는 지시어는 모든 논증하라까지 비교하라, 비판하라 모든 그 진술 방식을 다 포섭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설명하라가 어디까지 갈 건지 단순하게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건지 두 번째는 설명을 넘어서 뛰어넘어 비판까지 가야 되는 건지 대부분이 보면 비판까지 가. 비판하는 논증이니까. 세 번째는 비판을 넘어서서 견해까지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라는 거지. 그거는 전적으로 제시문의 내용에 따라서 어디까지 밀고 나가느냐의 문제야. 그죠? 거기까지 더 깊게 밀고 나가면 더 높은 평가를 받겠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설명하라는 지시어는 잘 생각을 해봐. 우리 논술은 제시문을 많이 줬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설명하는데 깔려 있어. 그래서 글 자체를 잘못 답안을 읽어보면 전부 설명하는 글이야. 설명적 논증이라 그래.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설명과 논증을 구분 짓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술적인 나중에 요령이 필요한 거야. 어디까지 설명을 교묘하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 잘 논증의 형식으로 끌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야? 제시문을 그대로 따다가 갔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안 되지. 제시문에 있는 말들을 내 언어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꾸며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좀 기술적인 방법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그냥 갔다가 막
제시문 내용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갖다 붙이는 그런 진짜 그야말로 설명글로 치닫는 걸로 보이면 안 좋단 말이야. 세 번째 포인트는 지시어가 있는데 뭐뭐뭐뭐를 설명하고 뭐뭐뭐뭐 하라 이런 즉 뭐뭐뭐뭐 하고 하라 설명하라 이런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쭉 논제의 끝부분에 있는 설명하라는 대체적으로 논증하라 비판적으로 평가하라 아까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란 말이야. 그런데 복합니다. 설명하고 비판하라 비교하라 이런 말 앞부분 나오면 뭐야? 이거는 말 그대로 설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 논지만 압축을 해서 쓰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치? 이 안에서 논점을 정확하게 뽑아내라는 얘기란 말이야. 앞부분, 이걸 정확하게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앞에 들어갔을 때는 객관적으로 핵심만을 추려서 설명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야말로 진짜 설명하라는 지시하라는 거야.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해줬어. 그치? 그거를 잘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장황하게 설명하라 그랬지만은 이렇게 써있지만은 지금 말한 핵심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대로 읽으면서 해석을 하고 옹호하고 설명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다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걸 잘 살펴보면 되는 거지. 자료를 해석하라는 되게 힘들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해석, 재해석, 재구성을 해야 돼. 이것만 나오면 다 쥐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음번에 할 때 연대서 될 거라고 자료 해석을 줄게. 그 문제를 그때 이거는 집중적으로 해야 돼. 보는 거라고. 자료 해석 문제는 되게 중요하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것도 기준점을 중거점을 흔들리면은 해석이 안 되지. 비평하라, 비판하라는 거. 이거는 비평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 해석하고 판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내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비판을. 이때 비난하고는 다르지. 맹목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디서 찾나? 핵심은 근거를 머릿속에서 막 찾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지문 안에서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 게 핵심이야. 그치? 응? 지문 안에서. 응? 계속 지문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게 되게 평가하라, 한계를 서술하라, 비판하라,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라, 견해를 지지 또는 반박 다 비평하라는 건데 제시문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이런 앞에 전제 조건을 다 준단 말이야. 그거부터 잘 판단을 그 시각에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죠? 우리 뭐뭐를 하고 분석을 하고 예를 들면은 견해를 제시하라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뭐냐 앞에 거는 제시문 그지같이 그냥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따라 붙이고 뒤에 근거를 제시하라 해서 뭐 한계를 제시하라 그러면 지 머릿속 생각으로 붙여가지고 앞단락하고 뒷단락이 천여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랬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거의 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관점에서 이렇게 논의점을 충분히 넣은 다음에 거기에서 연장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비평을 하는 것도 거리가 다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 봐봐. 가의 관점을 토대로 다의 대립을 그림 이를 활용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하다. 특정한 관점에서 비판하라는 얘기고 마에 담기는 개념의 공통된 특징을 제시하고 이를 다의 관점에 비판하라. 특정 관점에서 비판하라는 얘기고 다 이거 있잖아. 나를 바탕으로 평가. 특정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고 가와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특정 관점에서 개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치? 얘를 정확하게 그치? 얘를 뽑아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를 많은 학생들이 뭐냐 얘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쓰고 비판하라 뭐 이런 뒤에 것들은 지 머릿속 생각으로 막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치? 논의점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견해 아까 더 얘기했지, 그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론 대학을 보지만은 이 안에서 다 포함되겠지만은 앞으로 문제가 이제부터 한동안은 또 연세대를 풀 거야. 연세대를 풀 때 예를 들어 비교하라는 지시어가 있고 자료 해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은 딱 요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는 거야. 이 안에 있는 내용 훑어가면서.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 거꾸로. 그지? 그러니까 백날 책만 본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앞으로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 말하고 책 내용하고 각자 쓴 거하고 이걸 자꾸 비교해 보면서 그를 완성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핵심은 굉장히 심플한 거야. 핵심이 복잡하면 안 되는 거잖아. 뭐든지. 근데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야. 어? 핵심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막 그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그 자체를 잘 해서 공부하자고.